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이어 10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우선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우선 파이자와 얀센은 이달 중으로, 모더나는 내년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앞서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 3,400만 명분의 백신을 개별 기업으로부터 확보하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 2, 3월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들여와서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로 간들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거 생명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주요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각종 국제행사에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을 잇따라 만났기 때문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났던 스페인 총리, 포르투갈 총리,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총리도 검사를 받거나 자가 격리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악수와 포옹, 6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악수와 포옹을 수차례 한 데다가 엘리제궁에 수십 명의 의원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염을 자초했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은 지역이 됐습니다. 이거 참 마크롱 대통령 고개 못 들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가리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탁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되는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았던 2016년 당시 간부에 의해서 구의역 사고에 대한 말입니다. 구의역 사고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몰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나 변 후보자의 발언은 그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왜곡된 노동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변 후보자는 마케팅 전문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취소하고 지인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의 삶과 직결된 서민의 보금자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디 청문회에서 잘 가려주기 바랍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이사이자 한류스타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에서 현지 직원을 통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에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가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는데요.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의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 지사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용 당사자인 보아가 아니라 왜 다른 직원 이름으로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졸피뎀은 한국에서도 처방 가능한데 왜 굳이 일본에 가서 대리 처방을 받았을까요? 직원 실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게 많은데요.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밝혀보아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일본 대기업 DHC가 또다시 공공연한 차별주의적 시각을 표명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독자 77만 명에 달하는 DHC의 유튜브 채널은 예전부터 매일같이 혐한 방송을 하는 채널로 유명한데요. 이번엔 자사 홈페이지에 산토리의 광고에 출연하는 탤런트들은 거의 전원이 코리안계 일본인들이다 됐어. 그래서 인터넷에선 촌토리라고 야유받고 있다 됐어. 하지만 우리 DHC는 홍보 탤런트를 시작으로 모든 것이 순수한 일본 기업이다 됐어. 이런 혐한 발언을 올린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DHC 상품은 사지 않겠다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DHC는 어차피 한국 시장 따윈 버려도 된다면서 공공연하게 차별주의적 발언을 남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발 버리라고. 우리는 예전역에 사요나라 했거든. 요즘 불매운동 열기가 한풀 꺾인 것도 같은데요. 불매운동은요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무조건 나부터. 우리나라 화장품도 좋은 거 맞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